KF-21에 단거리 순항 미사일 터키제 SOM을 하나가 도입해서 장착이 유력하다고 하네요. 물론 기술 도입이겠지만 SOM이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사거리도 200에서 300km로 경쟁 모델에 비해서 짧은 것 같습니다. 타우러스 350밑줄 2에 비해서 그렇게 우수해 보이지 않는데 장점이 있어서 하나가 선택을 했겠지요. 그런데 경쟁 제품 vs SOM 이모가 우수한지 장점이 뭔지 알려진 게 없는데 혹시 답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로켓산 4 제품으로 사거리 250km 썸비언 B2 제2원 무게 600kg 탄두 230kg 속도 마하 0.94 CEP 5m 2. FA-250 KF-21에서 운용될 국산 공대지 순항미사일 현재 KF-21, FA-50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려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후보는 각각 2종입니다. 1. 타우러스 KEPD-350K-2 2013년 한국은 타우러스 KEPD-350K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200발을 5천억 원의 예산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부터 도입을 시작해 현재는 모두 도입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60발이 늘어나 총 260발이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된 타우러스는 F-15K에서만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 타우러스 전력화 행사에서 공개된 미사일에는 침과 대단, 창을 베고자며 아침을 기다린다 이라는 사자성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거리는 550km로 알려져 있네요. 2019년 10월 아덱스에서 타우러스 제작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즈는 현재 F-15K에서 운용 중인 타우러스 KEPD-350K 위 크기와 무게를 줄인 타우러스 KEPD-350K-1을 개발할 것이며 한국의 방산업체나 연구기관과 조인트 벤처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우러스 350K-2는 타우러스에 비해 300kg 가볍고 길이도 0.6m 짧으며 사거리는 탄두 중량을 줄인 600km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관통력은 90% 수준이며 비행 알고리즘이나 목표 물류도 식별 타격 등은 타우러스 350K와 동일하다고 하네요. 탄두와 관통자가 약간 작아진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타우러스사가 축소형을 개발하는 이유는 FA-50과 KF-21에 탑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장비하는 KF-21 이미 KF-21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장비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고 이를 위해 2016년부터 국산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우러스사는 타우러스 350K-2는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양산 비용이 8,100억 원. 인데 비해 4천억 원이면 가능하고 현재 운용 중인 타우러스 350K와 정비 유지 부분에서 거의 동일하므로 운용 편의성에서도 매우 뛰어나며 FA-50 운용 기준으로 2년이면 개발이 가능하고 하네요. 그러나 이후 타우러스 시스템사와 국내 업체나 연구기관이 조인트 벤처 설립 합의를 했다는 기사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 타우러스 시스템스 코리아의 대표이사는 인터뷰에서 2020년 10월 한국 업체들과 국과연을 포함한 여러 곳에 제안서를 보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2년 내에 공동개발 업체를 찾길 희망한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 타우러스 본사에서도 한국과 타우러스 350K-2를 공동 개발하길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네요. 공동 개발 업체가 없어 주춤했던 타우러스사가 FA-50, KF-X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다시 열을 올리는 이유는 방사청과 국과연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 점은 뒤에 가서 설명. 2. LIG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2016년부터 한국 공군은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을 260발 도입했지만 연구 결과 한국 공군이 필요한 공대지 미사일 수요는 600발 이상이 것으로 나왔고 400발을 국내 업체와 개발하기로 결정입니다. 개발 양산 비용은 1차 204발 양산 기준으로 총 8,1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고
2027-28년까지 체계 개발을 마무리해 KF-X 공대지 버전인 블록 2위 개발이 완료되는 2029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과연과 같이 개념 연구를 진행할 업체를 선정했는데 하나디펜스와 LIG위 경쟁 끝에 LIG가 선정되고 2018년 12월 탐색 개발 업체로 LIG가 다시 선정됩니다. 2019년 아덱스에서 LIG는 국과연과 개념 연구, 탐색 개발을 진행 중인 국산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모겁을 공개하죠. 타우러스 도입에 대한 기술 이전으로 받은 관통자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개발 측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사거리 600km 이상이라고 하는 자료가 많네요. 2021년까지 국과연과 LIG는 탐색 개발을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방사청은 공대지 순항미사일 개발 방식을 국과연 주도 개발에서 업체 주도 개발 방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자 국과연은 당연히 반발했고 방사청과 국과연의 대립이 시작되죠. 국과연의 주장은 업체 주도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존 개발비 3,100억 원에서 국과연이 빠지고 민간 연구원 인건비, 시설 비용, 각종 외부 연구 용역비가 추가되며 4,000억으로 상승할 것이라 합니다. 이는 방사청도 인정했다 하네요. 그리고 체계 개발까지 연구 비용을 산출하면 6,000억까지 소요되어 기존 계획보다 2000에 3000억까지 추가 비용이 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2028년까지 체계 개발을 마치고 사실상 시험평가를 남겨둔 개발 완료를 목표로 했는데 이전 4년 동안 국과연과 LIG가 진행해온 탐색 개발까지 단계가 다시 업체 주도의 탐색 개발, 체계 개발을 진행해야 하므로 개발 완료 전력화 시기가 2035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질 전력화 시기는 2038년까지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2029년 공대지까지 개발이 끝나는 KF-21의 공대지 미사일 없이 운용하는 기간이 10년 가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인미를 비롯한 동남아나 중소국가들의 경우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가 많은데 국과연과 LIG는 이런 국가들에게 KF-21 인티할 수 있다면 FA-50과 국산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조합으로 수출하려 했던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네요. 2020년 6월 방사청과 국과연의 알력 싸움이 시작되자 기존 조인트벤처 설립이 지지부진했던 타우러스사는 한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2035년에서 40년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 그 공백 동안 KF-X에 장착을 할 수 있고 FA-50에 인티할 수 있는 타우러스 350K-2위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 2020년 9월 적극적인 공동개발 의지를 발표하게 되죠. 키어 3. 하나디펜스의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2020년 11월 킨텍스에서 열린 DX 코리아에서 하나디펜스는 FA-50에 장착할 미사일들을 개발하겠다는 모형을 공개합니다. 모형엔 KF-X에 도입되는 아이리스-T 기술을 들여와 개발하겠다는 KSRAAM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하나가 개발하겠다는 공대지 미사일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21일 국과연은 FA-50 성능 개량 사전 개념 연구 용역 공고를 냈는데 이는 FA-50이 무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으로 하나는 국과연의 자사가 개발하려는 공대지 미사일을 제안한다고 하네요. 하나는 터키의 로켓산사가 개발한 솜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의 기술을 도입해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솜은 사거리 250km, 650kg의 무게로 F-16에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크기와 중량상 FA-50에서 운용할 수 있는 스펙이므로 JSM과 함께 유일한 후보이며 JSM은 사거리가 185km에 불과해 솜을 선택한 것 같네요. 따라서 FA-50에 장착할 국내 개발 공대지 순항미사일 후보는 국내 업체와 타우러스사 공동개발. 한국 업체를 찾는다면 타우러스 350K-2와 하나디펜스의 솜 한국판 공대지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청과 국과연의 알력 싸움이 시작되면서 사업이 혼탁해지자 하나디펜스도 비록 개념 연구, 탐색 개발은 LIG가 선택됐지만 체계 개발은 자사가 선택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듯합니다.
KF-XE AESA 레이더도 LIG가 10년 동안 국가연과 함께 개발해왔지만 본 사업은 한화가 수주했죠. 그리고 국가연은 국산 공대지 미사일의 체계 개발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하네요. 국가연은 방사청에 업체 주관이면 국가연은 발을 빼야 한다. 개발 권한과 책임을 모두 가져가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합니다. 최악의 경우 LIG와 방사청 모두 손을 떼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성공 가능성은 줄어들고 비용은 급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 합니다.